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3교시를 대비하는 그림 중에서 세극등 현미경 조명법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림 문항으로 출제되었고, 이건 2교시, 3교시 콘택트 렌즈 문제, 그리고 2교시에 안광학 기기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그림으로도 정리하고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조명법은 총 6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직접 조명법을 이제 조명을 쏘는 빔의 폭에 따라서, 빔 사이즈에 따라서 얘를 조금 더 넓은 거, 좁은 거로 구분하게 되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너무 디테일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국시 대비만 한다고 했을 때는 총 6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이제 확산 조명법은 말 그대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조명을 넓게 퍼뜨려서 보겠다 이런 거니까 자, 넓은 범위를 관찰하기 위한 거고요. 초점 없이 넓게 비추는 게 목적입니다. 넓게 비추는 것이. 그러니까 불 넓게 이렇게 쏴가지고 전체적인 거 밝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각도는 45도 전후, 그다음에 배율은 낮은 배율, 배율은 그렇게 크지 않게 정도 일반 배율로 사용한다. 배율의 숫자를 너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배율로 관찰한다 정도 보시고, 보통 요 부분이랑 적용이란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눈꺼풀, 눈썹, 결막, 충혈, 수정체 등의 외안부, 물론 수정체는 외안부가 아니지만 수정체를 제외하면 요 부분의 외안부, 눈 외부에 드러나 있는 그 부분들을 보고 싶은 건데 조금 더 밝게 보겠다 이겁니다. 밝은 상태로 스캔하듯이 보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안과에서는 굿날개, 노년환, 특히 굿날개, 검열반 요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스캔하듯이 보는 걸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여기가 관찰부고요. 여기가 관찰부, 현미경부고, 여기가 이제 조명부죠. 조명부가 있으면 조명부를 빛을 이렇게 넓게 쏴가지고 관찰부가 전체적인 범위를 다 볼 수 있게 넓게 보는 대신 그 범위 전체를 밝혀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제 관찰부면 관찰부가 되어 있으면 옆에서 조명을 쏴주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관찰부에는 직접적인 빛이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게 하되 최대한 넓은 범위를 비춰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확산 조명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먼저 눈의 상태를, 외안부의 상태를 스캔하듯이 볼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조명법 은근 자주 나오게 되고요. 조명과 관찰부를 동일한 지점에 초점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점에 맞춘단 말은 내가 관찰하고 싶은 부분에, 내가 여기를 관찰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빛을 직접적으로 비춰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폭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국시에서 디테일하게 구분할 것 같지는 않고요. 평행사변이냐 아니면 미세극이냐 이렇게까지 구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배율을 좀 더 높여서 쓸 수 있다, 배율을 고배율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직접 비춘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부분에 직접적으로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은 각막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각막이든 결막이든 눈꺼풀이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 확산으로는 넓은 범위가 있다 보니까 주변까지 눈에 너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빔의 폭을 줄여가지고
줄여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그 부분만 밝게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보겠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확산의 좀 디테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반과 깊이, 수정체, 그리고 중요한 거 콘택트 렌즈 피팅 상태를 확인할 때도 직접 조명법을 활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플로레신으로 눈물 염색해 놓고 하드렌즈에 스티프한 피팅인지 플랫한 피팅인지를 구분하고 싶을 때 보는 조명법은 직접 조명법. 그래서 자세하게 보거나 콘택트 렌즈를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직접 조명법, 내가 보고 싶은 부분에 빛을 쏜다, 그것도 직접 조명법. 요거 두 개의 키워드만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키워드. 자, 간접은 관찰 부위와 조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나는 관찰을 여기 하고 싶은데 조명을 옆에다 쏴서 관찰 부위 주변을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는 크게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침륜, 혼탁, 침전물, 상피와 실제로 손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간접 조명법이 시험에 크게 언급될 일은 별로 없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부분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그림으로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법은 실제 국시에 나올 확률은 생각보다 매우 떨어진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작년에 이 그림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 그림을 알려주고 무슨 조명법이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보여주는 확산, 직접, 간접 계속 그림이 나올 텐데 그 그림을 보면서 조명이랑 관찰부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도, 각도 이런 것까지 안 해오더라도 배치 정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역조명은 홍채나 안저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한다. 주로 홍채에서 반사되는 빛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현미경은 각막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현미경은 여기 각막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홍채 전면에서 반사돼서 나오면서 그 빛을 이용한다. 안저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할 때는 안저 반사를 이용할 때는 동공 부분에서 직접 반사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직선으로 맞추지 않으면 생각보다 각도가 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고요. 그냥 주로 홍채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한다 정도 키워드 기억하시고, 매질의 투명성과 혼탁 상태를 관찰할 때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각막이 뒤쪽 부분부터 보이다 보니까 후면의 침착물, 그 다음에 신생혈관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조명법이 역조명법. 그래서 역조명하면 홍채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는 거고, 초점은 각막에 맞춰 놨다. 그리고 투명성, 혼탁, 그 다음에 여기 각막 후면 상태, 그 다음에 방수의 부유물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확인할 때 쓰는 조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경면 반사 조명법. 만약에 3개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하면 요거 3개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경면 반사는 입사각과 반사각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입사각과 반사각을 동일하게 한다. 즉 조명에서 쏜 거랑 관찰 부위에서 들어가 이렇게 나오는 각도, 여기 쏘았을 때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동일하게 했을 때 여기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되어 있도록 세팅을 해서 본다. 여기에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고, 슬릿세포는 좁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슬릿의 폭을 좁게 쓰는 게 경면 반사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동일하게 한다라는 키워드, 슬릿의 폭이 좁다라는 키워드, 미리수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매우 좁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각막 내피세포를 관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경면 반사 조명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얘는 꼭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슬릿의 폭은 좁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내피세포뿐만 아니라 눈물층을 보고 싶을 때도 씁니다. 눈물의 부유물 마찬가지고, 눈물층이나 내피세포를 관찰하고 싶을 때 경면 반사 조명법을 사용한다. 요 두 개 꼭 기억하시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세팅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막 산란 조명법. 공막과 각막 가장자리에서 공막의 빛의 산란 효과를 이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각막 윤부 가장자리죠. 가장자리에 빛을 확산 조명을 조사해가지고 여기다가 검은 홍자 흰자 가장자리 여기에다가 빛을 쏘고 현미경은 중앙에 위치시킨 다음에 전반사, 빛이 내부 전반사 일으키는 것, 내부 전반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관찰하게 되고요. 배율은 낮게 높일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 테두리잖아요. 가장자리인데 여기에다가 빛을 이렇게 쐈는데 얘가 여기에 전반사 생기면서 여기에 이렇게 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면서 링을 여기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링을 형성하게 되면 얘가 각막 부종이 없구나. 근데 가다가 끊어지는 부분이 막 생긴다 그러면 얘가 각막 부종이 있구나. 그러면 각막 부종이 있단 말은 이물질 또는 손상된 부분, 혼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조명법이고요. 자, 각막 가장자리에 쏘게 되면 각막층 사이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죠. 빛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부에서만 반사되다 보니까 이 경계선만 이렇게 반짝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반짝이는 링이 형성되면 부종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윤부에 빛을 쏜다. 그 다음에 전반사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각막 부종을 확인한다. 요 세 가지 키워드 꼭 보셔야 되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세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작년에 이 녀석이 나왔고요. 이 2023년도에 이 녀석 나왔었고 36회에 아마 올해는 요 녀석 아니면 그림으로 낸다고 했을 때 경면 반사, 직접 조명 또는 때로는 간단하게 확산 조명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조명이 새롭게 또 하나 등장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간접은 제가 봤을 때 계속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겠지만 이런 그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키워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 풀고 정답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죠. 조명 필터, 조명의 종류인데요. 자, 내추럴 덴시티 필터라고 해서 그냥 백색 필터, 그냥 자연광에 가까운 빛이죠. 이거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안부의 전반적인 검사를 할 때 그냥 쓰는 백색 등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 색깔의 빛. 자,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가 있죠. 코발트 블루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각막 미란 개양을 확인할 수 있고 안압을 검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로 기억해야겠죠. 플로레신 염색 후에 평가한다. 그래서 즉 뭐죠? 콘택트 렌즈, 콘택트 피팅 평가. 평가할 때 플로레신으로 이렇게 염색시켜 놓고요. 염색시켜 놓고 푸른색 빛, 코발트 블루 색깔의 빛을 쏘게 되면 눈물이 여기 차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밝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게 코발트 블루 필터입니다. 그래서 플로레신 염색한다 그러면 코발트 블루 필터를 같이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린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레드 프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레드 붉은색을 거의 죽여가지고 대비감 대비색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로즈뱅갈 염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즈뱅갈이란 말은 죽은 세포를 염색시켜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염증이 퍼져 있다, 질환이 퍼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죽은 세포들이 뭐 부유물이나 상출물 이런 것들 내면 약간 불구스름하게 충혈 생기거나 피나거나 이러면 약간 불구스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부분에 지금 염증이 확실하게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포가 죽은 건지 부유물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붉은색 죽은 세포들을 염색시키는 약물을 넣고 붉은 색들은 어둡게 보이고 그린색만 잘 보일 수 있도록 화면 요건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대비 효과를 이용하는데 혈관을 관찰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안저 또는 각막에 신생혈관이 있거나 이랬을 때 안저를 본다고 이랬을 때도 검안경에서도 마찬가지와 같이 혈관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녹색 필터를 쓰는 이유는 검안경에서도 혈관을 잘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린 필터를 쓰는 이유는 색극등에서도 대비를 효과를 증대시켜서 죽은 세포를 빨리 보기 위해서 또는 혈관을 빨리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국시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싶고요. 여기서는 솔직히 코발트 블루만 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플로레신과 같이 쓰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미경 조명법 그리고 간단한 필터까지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까지 참고해서 콘택트 렌즈 문제 풀 때 큰 어려움 없이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 또는 뭐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댓글, 유튜브 댓글, 공부방, 그 다음에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또 제가 영상으로 풀이를 하고 풀이한 것도 있고 또 모자란 없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풀이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극등 조명법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